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 1.5만 기념, 여러분들이 분석을 요청하신 종목들, 이걸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1.5만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지금 제가 어떤 거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GW 바이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싹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봐왔던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시가총액이 너무 낮습니다. 350억. 이 당장 10년 전만 하더라도 500억, 600억대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서의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이것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싹 훑어봤는데, 빨간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이 회사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 엮여있는 만큼, 단기적인 이슈만 있으면 반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보니까 뭐 좋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당장의 상장 폐지는 오지 않을 숫자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가 돌게 된다면은 GW 바이오텍으로는 충분히 재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수급과 함께 보잖아요.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매집하고 있는데 차트에서도 누군가가 거진 1년을 매집했네. 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실시간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거는 현재 위치에서 급하지만 않으면 재미를 볼 수 있겠다. 게다가 지금 거의 1년을 모았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냥 이렇게 양봉 하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GW 바이텍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본격적인 돌파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시기를 가늠해 보면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바이오 섹터 전체에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현재 이 금리를 봤을 때 미국을 기준으로 앞으로 올려봤자 한 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5.25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딱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결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극을 줄 거예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죠? 성장주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의 상황에 이 GW 바이텍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이 매집 이후에 발산의 시작점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이 모으고 가벼운 만큼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당장 그냥 한 1000억대까지만 가더라도 현재 위치에서 3, 4배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지켜주는 건 외국인 수급이 해주는 역할이 크니까 요 물량들이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위치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편안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주 땅땅땅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셀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 1000억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을 보면은 뭐 유보율이나 이런 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GW보다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유보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지금 당장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는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도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일단 수급이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쭉 떨어지고 나면서 아직 본격적인 횡보 구간을 못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횡보 구간은 결국에 수급이랑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자,
횡보 구간 나올 때까지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의 고점,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와 함께 올라가는 이 성장주 제약 바이오의 상승, 여기에 올라타길 기도하는 것. 이것 말고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셀리드 유저분들에게는 조금, 셀리드 주주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왕 할 거면 GW가 훨씬 저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다못해 수급이라도 조금 많이 쌓여 있으면 그냥 뭐 편하게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추세가 바뀌거나 하는 모습이 계속 안 보여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계속 6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가깝단 말이에요. 여기를 뚫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마음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수소 연료 전지 전문 업체잖아요. 자, 그런데 실적을 한번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아마 전 세계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수소 연료 전지 팔아서 돈 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기술력은 압도적인 원탑?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탑3 안에는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돈을 왜 벌고 있느냐? 한국의 정책상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발전소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나중에는 유지보수 관련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것도 기대를 하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 거의 뭐 팀코리아급으로 해가지고 수소 생태계 키우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전이 계속해서 가동률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남는 전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소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이 회사의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좀 아쉬운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추세를 이렇게 떨구다가 이제 막 횡보 구간 만들었는데 또 지지라인 이탈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최근에 있던 이 저점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때처럼 되게 긴 호흡으로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결국에 수급이 정하겠죠. 얘네들 이 외국인 기관 빨간불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현재 위치에서 단기적으로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바라보게 된다면은 현재 이렇게 하면서 지금 추세를 바꿔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금리의 고점 관련해가지고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성장주의 시간이 왔을 때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퓨어셀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만 퓨어셀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돌파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000원 이상은 충분히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 여기서 될지 여기서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NH 벅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벅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인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수급을 봤을 때 현재 횡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절대적인 액수로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의 매집이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이 많이 잠겨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도 특정 위치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21선을 눈앞에 딱 두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이 21선의 방향성이 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못해도 최근에 있었던 고점 라인인 7,500원에서 8,000원 라인까지 뭐 그날 당일날 찍고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위로 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아래 부분에 있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조금 이제 이전처럼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저점은 여기를 꽉 잡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21선 위에서 잡는 거. 그리고 이제
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에는 이 매물대 비어있는 공간을 노려보는 이러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래생명자원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료 쪽이죠. 근데 이제 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옥수수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가장 이제 좀 많이 보셔야 되는 건 대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쪽을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두의 가격이 올라 그러다 보니 사료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이러한 테마로 쭉쭉 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두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자, 그럼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까지 끝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작년에 있었던 테마가 올해 또 연결되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자, 대두 소비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갈등을 맺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전 중국에서 미국에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반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두 관련된 관세를 높이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관련 테마로 이 사료 쪽이 올라갔던 전적이 있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현재 위치에서 완벽하게 빠르게 갈 것이다라고 장담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담은. 지금 추세에도 계속해서 꺾여 있는 상황에서 아직 완벽하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만약에 이 60일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 나옵니다. 그러면 한 5,500원 부근까지 기대하기가 괜찮은 게 있는 거예요. 매집도 조금씩 이뤄졌겠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한 번의 탄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랑 여기를 못 뚫어주게 된다면은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해서 일단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여기를 언제 뚫어줄 수 있을까? 이걸 초유의 관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뉴로메카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현재 위치에서 분석을 하자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은 좋지 않죠. 예, 계속 갑자기 매도세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큰 타격이 만약에 온다면은 21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올라왔을 때 21선을 약간 이탈하나 싶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한 번에 이제 저점을 만들고 재이탈 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수급이 안 좋은데 여기를 이탈했다? 그러면 뭐 거기서 바로 팔아라 이건 아닌데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나 싶더니 횡보가 아니라 이전에 저점을 뚫을 가능성? 수급이 안 좋으면 이게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61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꾸준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21선 이탈 후에 회복 못하는지 이 N자형의 반대 하락 패턴이 나오는지 여기에 조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러한 모습 안 나오고 21선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쌍바닥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위쪽의 저항을 얼만큼 빠르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그때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패턴 21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또 한 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면은 초집중, 여기서 지지해준다면 편안,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는 볼린저 밴드 상단,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바스 AI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이것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쉽지 않죠. 제가 이거 확실하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저점 부근을 이탈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여기가 생명 라인의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슬아슬하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수급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주워 담아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매수세랑 비교하면 약해요. 숫자가
4천, 3천 이런데 갑자기 1,500 이러면 당연히 이 과거보다 수급이 약하다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하락의 가능성이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라도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면 저점을 이탈하고 60일선까지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 상승 패턴은 깨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서 횡보를 할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60일선까지 손쉽게 이탈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21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필히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급이 조금 더 세면 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요 11선을 돌파해주고 위에서 자리를 계속해서 잡아주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돌파를 지금 한번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하락의 힘이 훨씬 더 세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SSR-바사 AI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대형건설사는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소형 건설사는 정말 좀 별로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데,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냐면요. 상업용 부동산 있죠. 예, 여기에서 지금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츠 관련으로도 썩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뭐 자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막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도를 일으키기 시작을 할 것이고, 동신 정도의 사이즈면은 솔직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추세도 계속해서 꺾이면서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이렇게 수렴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물론 저점을 조금씩 이탈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박스권 인근이잖아요. 그럼 이제 현재 위치에서 크게 이제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수급이 그나마 아직까진 빨간불이긴 한데 좀 강하게 빨간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위쪽 여기를 딱 뚫었을 때 그래도 241선까지는 가주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 16,000원, 17,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치면은 요거는 이제 한 번 정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이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 중소건설사는 많이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업황이 정말 별로라. 그래도 혹시 기업 분석이라 한번 볼까요? 뭐 망하지는 아직까지는 않겠네요. 예. 실적이나 이런 게 그냥 그렇게 나쁘다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그래도 예, 중소는 웬만하면은 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주은행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요즘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지금 다 좋죠? 예, 수급이 섹터 전체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 제주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이 괜찮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고점 부분 있죠. 여기에서 수급이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한 이틀, 3일 연속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고점 뚫고 한 번 더 파도 요거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점 돌파 이런 식으로 예,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주은행 보면은 뭐 이런 거는 딱히 제가 뭐 다를 것도 없고 현재 위치에서 횡보하는데 수급 들어온다? 요거만 보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61선을 이탈하면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 다 지금 61선 딛고 올라가고 반복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면 이 상승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깨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61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인데, 이 횡보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수급을 한번 볼까요? 일단 매수세가 조금 센 이 모습을 보여주긴 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올 때까지는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케이팝이 소비력이 있는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떠오른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이 SM 라이프 디자인은 굿즈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한다라고는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굿즈 쪽에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그게 실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 방어가 이렇게 잘 되어주고 수급만 조금 더 쌓여주게 된다면은 일단 21선을 돌파했을 때 241선까지 일단 요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요 라인을 뚫게 된다면은 근데 이제 여기랑은 또 달라가지고 요거 하나씩 하나씩 뚫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수급 보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TX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종목이 지금 가격은 제일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일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뭐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뜨문뜨문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재무제표를 딱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냐? 계속해서 돈 못 벌었던 것도 있는데 유보율이 쭉쭉 떨어지면서 부채 비율은 올라가는 자본 잠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주회사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재무가 여기에 포함된 것이긴 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주회사의 이 재무가 안 좋다면 누구 하나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부도라도 나든가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크게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STX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올라갔던 것도 드라마틱하게 올라갔지만 떨어질 때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중화권 펀드가 인수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인맥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만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늦긴 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이제 착살이 날 것 같으니까 그나마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복합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STX 계열은 웬만하면 좀 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암만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제 취향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수급을 봤을 때 조금 올라가면 바로 팔고, 올라가면 바로 팔고,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익 실현을 많이 내놓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좀 불안하죠.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갈 거면 지금 이 위치에서도 매수가 나왔어야 돼요, 사실. 근데 지금 벌써 고점만 몇 번 찍었죠. 그리고 벌써 볼린저 밴드 하단 완벽하게 이탈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저점 한번 이탈하는 순간 쭉 빠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월요일날 많이 빠졌는데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1선 여기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봤을 때 11선 지지까지는 어떻게든 보여지고 있고 이탈했을 때 크게 빠졌거든요. 물론 그 크게 빠지는 계기는 이전에 있는 저점 여기를 이탈했을 때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도 현재 이제 11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여기 61선에서 또 이제 반등하는 구간들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너무 멀긴 하다.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가지 않길 바라면서 11선과 61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좋은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없이 계속 회복한다면 쭉쭉쭉 올라가는 거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 핵심은 여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수급 안 좋으면 언제든 빠르게 팔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STX
까지 해서 이제 12개의 영상의 분석을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1.5만 명 기념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길이만 20분이 훌쩍 넘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제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며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봄이 왔잖아요. 일교차가 큰데 감기 조심하시면서 올해도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